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저와 함께 나눌 말씀 PPT 보여주시고요. 네, 성도는 뭐라 불리고 정체성이 무엇인가? 성경에 성도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름은 뭐냐면 마지막에 나오는 이름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름. 성도는 이기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서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주고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들어가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또 요한 1서에는 이기는 자라는 말이 6번 나오고요, 이긴다라는 동사가 23번 나옵니다. 자, 성도가 이겨야 되는데 이기기 위한 첫 번째 전략이 뭐냐 하면 무기가 좋아야 된다, 실력이 좋아야 된다, 군사가 말야 된다, 다 중요한데 나가 싸우지 않으면 이기는 방법이 없어요. 시험을 안 치면 합격하는 방법이 없고요, 축구를 안 가면 승리하는 방법이 없듯이 전쟁에 나가 싸우지 않고서는 이기는 방법이 없어요. 성경에는 사무엘, 느헤미야, 잠언, 디모데, 유다 싸우라. 여기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요. 그건 성도들끼리 하는 이야기지 세상을 향해서는 싸워야지, 안 싸우고 사이좋게 지내갖고는 이기는 길이 없습니다. 성도는 이긴 자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도는 싸우는 자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은 해가 들어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 즉 전쟁의 시기가 들어왔는데 요압과 장군들과 모든 군사들은 전쟁터에 보내고 자기는 왕궁에 남아 있었어요. 남아서 뭐 했냐? 할 일이 없잖아요. 군사들 다 나가고. 잠을 잤어요. 대낮에 실컷 자고 허리가 아파서 일어났습니다. 오후 해질 즈음에 대해서 밖에 시원한데 옥상을 거닐었어요. 거닐다 보니까 저 건너편에 이웃집 젊은 새댁이 목욕하는 것을 봤어요. 자기 집에 여자 없어요? 엄청 많아요. 왕비도 많고 다른 여자도 많아요. 근데 그 여자가 세상에서 가장 예쁘게 보이는 거예요. 저 여자 누구냐? 우리야 장군의 젊은 부인입니다. 우리야 장군의 부인이면 처녀도 아니면 그렇구나 말아야 되는데 데려와라. 동침하고는 보냈습니다. 얼마 안 돼서 제가 임신했습니다. 기별이 왔죠. 이걸 감추기 위해서 우리야 장군을 불러라. 그리고는 잘 대접해서 집에 가서 쉬어라. 이 사람 너무 충성스러워갖고 왕궁 문간에 자고 집에를 안 가요. 바로 그 코앞에 있는 자기 부인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그러자 살인교사합니다. 요압에게 전사를 위장해서 저거 죽여라. 살인죄를 또한 저질렀습니다. 전쟁해야 되는데,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 않고 너무 한가로워서 대낮에 낮잠 자고 있던 다윗은, 그 사람 별명이 뭔지 알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 사람이 이런 끔찍한 죄를 지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자기 가정 안에 칼부림이 있고 아들들끼리 온 나라 안에 칼부림이 있고 나라와 가정과 교회가 함께 비참한 일이 벌어진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다윗을 볼 때에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괜찮은 정도의 한가로움이 있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불행이고 복이 아니라 독이고 저주입니다. 사람은 한가로울 때 가장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다윗은 왕이니까 전쟁에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왕이에요? 나는 왕 아닌데요. 저한테 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오해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은 뭐냐 할 때에 왕이면서 곧 제사장이라는 거죠. 성도가 왕이라는 사실을 이걸 까먹어버리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고요. 저나 여러분 마찬가지로 엄청난 대단한 사람인데, 첫째 왜 대단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내가 작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야.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벌레받지 못한, 그건 하나님 앞에 너무 작은 존재라는 의미에서 벌레받지 못하지만 실제로 자기를 벌레받지 못하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고 하나님 모독입니다. 하나님 형상을 벌레보다 못하다고 하면 안 되죠. 엄청나게 중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그 다음 얘기가 되고, 두 번째,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라면 나는 왕이야.
왕 곧 제사장이야. 근데 왕인데 뭐합니까? 잠자고 있어요. 왜 잠자고 있냐? 내가 왕인 줄 몰라서 잠자고 있고, 아니면 너무 여유롭고 한가로워서 잠자고 있어요.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지금 강 같은 평화 넘치는 때가 아닌데, 위험한데, 싸움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기려면 싸워야 된다 그랬는데, 싸워서 이기려면 이 섀도우 복싱, 아무것도 혼자서 막 하면 지쳐 쓰러져 죽겠죠. 우리 싸우려면 적이 누구며 어디서 어떤 양상으로 공격해온지를 알아야 그걸 막아내고 싸울 거 아닙니까? 지금 사탄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중요한 기관, 국가와 교회와 가정, 그리고 다음 세대를 허물어 버리려고 전방위적으로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냐? 동성애와 성전환이 만연하고 조기 성애화, 조기 교육은 모르겠지만 조기 성애화. 유네스코 문헌에 5살 아이들에게 자위 행위를 가르쳐라, 이런 단어를 강단에서 제가 입에 담기가 민망한데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저출산, 인구 절벽 0.7. 0.7이라는 말은 남자 100명, 여자 100명 결혼하면 자녀가 70명 태어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번에는 25명 태어나고, 그 다음에는 11명 태어나겠죠. 200명이 11명 되는 거 몇십 년 안 걸립니다. 오스기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독교 변정학자, 소명의 저자인데, 이분이 하는 말이 서구를 몰락시킨 three waves. 여기 서구라는 말은 서유배라는 말이지만 사실은 프로테스탄티즘, 우리 기독교 정신, 성경적 가치관을 허물어버린 세 가지 물결이 뭐냐? 공산주의 물결, 이슬람 물결, 그리고 성혁명 물결입니다. 이 세 가지 물결은 서로 자기들의 이익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뭐냐면 함께 교회를 허물어 버리는 겁니다. 기독교를 허물어 버린 거예요. 지금도 성혁명 세력은 서유럽과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아메리카 대륙을 다 잠식하고요, 아시아에서 대한민국 하나 남아요. 38개 OECD 국가 가운데 동성애, 동성혼이 합법화되지 않은 유일한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하나 남았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유엔의 권고로 만들어진 것이 국가인권위원회인데,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등으로 집요하게 전방위적으로 성형미 세력이 공격하고 있는데,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교육, 문화, 신학 전반적으로 아주 심각한 전쟁에 놓여 있습니다. 먼저 입법부 문제를 좀 말씀드리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인데, 사람들은 저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니, 당신은 차별금지법을 반대? 차별하면 안 되지. 그럼 차별하자는 소리야?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정답을 좀 써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미 답하지만, 우리나라 안에 차별금지법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차별금지 만들려고 국회에서 막 노력하는데, 우리가 막고 있는데, 열심히 막고 있는데, 그럼 차별금지법이 없으니까 그걸 만들라는구나. 아니요, 차별금지법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있어도 한두 개 있는 게 아니라 무려 21개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 남자 여자 차별하면 안 되죠. 나이 많고 정권을 차별하면 안 되죠. 학력 유무에 차별하면 안 되죠. 재산 유무에 차별하면 안 되죠. 외국인이라고 차별하면 안 되죠. 특별히 장애인 차별하면 안 되죠. 힘 약하다고 차별하면 안 됩니다. 각 사항마다 맞춤형으로 조목조목 차별금지 법이 21개가 있다고요. 근데 지금 저 성혁명 세력이 만들자는 건 차별금지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이 길다고 앞을 잘라버려가지고 그러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는 뭐냐 그러면, 지금 말한 이 21개의 차별금지법을 다 포함하고 거기에 두 가지 단어를 더 집어넣으려고. 첫째, 성적 지향 차별금지. 둘째, 성별 정체성 차별금지. 처음 들으면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요. 우리 경기도 의회의 어떤 의원이 성적을 지향하는 거 좋은 거 아닙니까? 성적을 높이는 그 성적 지향이 아니에요. 좀 이따 제가 다시 이야기할 건데, 이 두 가지를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차별금지. 아니, 한 가지 장애인 차별 금지하는 거하고 학력 차별 금지하는 거하고 군대 갔다 오고 안 갔다 오고 차별 금지하는 거하고 외국인 차별, 이게 같습니까? 똑같습니까? 다르잖아요. 각각 맞춤형으로
항목별로 차별금지 법이 이미 있는데, 무려 21개나 제 논문에 이미 다 써놨는데 있는데, 그걸 포괄적으로 차별하지 말자고? 그거 왜 그러냐면 거기에 제가 말한 이 두 단어를 슬쩍 끼워 넣으려고 그런 것을 말합니다. 21대 국회가 막 이제 끝났습니다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아동기본법안, 또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군인권법 개정, 다양한 이름들의 악법들인데 이런 악법이 무려 28가지나 있어요. 이름만 들어보면 그게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 안에 내용을 들어봐도 이게 정확하게 뭔 소리며 뭘 하자는 것이며 그리고 이게 뭐가 문제인지를 보통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28가지나 되는 이 악법들, 왜 악법이라고 부르냐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동성애, 성전환 차별하지 말자는 것이고, 낙태 마음대로 하자는 것이고, 군대에서 군인들이 동성애 하는 거 처벌하지 말자는 것이고,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이걸 잘못됐다, 틀렸다, 싫어한다 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표현하는 순간 범죄가 되고요, 그리고 처벌을 합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극소수를 위하여 절대다수를 차별하자는, 역차별하자는 법이고요, 특별히 국민에게 있는 기본적인 4가지 권리를, 자유를 박탈해버립니다. 우리는 성경 들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니 동성애는 죄예요 라고 말하는 순간 그게 범죄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지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거 종교차별 행위로서 차별금지법 위반 처벌을 받습니다. 동성애 문제만이 아니고요, 종교차별 금지가 있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이게 차별 행위예요. 처벌받습니다. 담임 목사가 그렇게 설교하면 500만 원 이상, 한 사람이 고발하면 500만 원인데 10명이 고발하면 5천만 원 되죠. 유튜브를 보고 한 10만 명이 집단 고발하면 5천억이 됩니다. 5천억을 내고 계속해서 여러분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라고 계속 설교할 목사님 계실까요? 5천억을 계속 내가면서 동성애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입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또 5천억을 내야 돼요. 신앙의 자유를 박탈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신앙은 없어도 나는 양심적으로 동성애는 그게 나빠, 싫어,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말하면 그거 역시 불법이 되고 처벌받습니다. 언론의 자유, 언론은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날 어느 신문에서도 에이즈와 동성애를 연관시켜서 보도하는 기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들어온 인권 보도 준칙 때문에 할 수 없도록 법을 만들어놨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학문의 자유. 국회의원들은 온갖 면책 특권을 만들어놓고 온갖 말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할 수 있고 행동할 수 있는데, 학자는 연구를 하고 그것을 발표하고 논문을 쓰고 책을 써내야 되는데 그런 것을 할 수 없도록 학문의 자유도 박탈해버리는 아주 심각한 이 평등법이 아니에요. 차별금지법이 아니에요. 완전 독재법이죠. 평등법을 발의한 우리 박주민 의원 17개월을 매주 화요일마다 그 앞에 가서 은평구, 멀어요. 여기서 가면 용인서 제가 가면 1시간 40분 50분 이렇게 걸리는데 왕복하고 그러면 하루에 한 서너 시간 거기 날아가 버리고 가서 집회하고 식사하고 돌아오면 하루 다 날아가는데, 비가 와도 우리는 그 앞에 가서 계속해서 화요일마다 17개월을 집회했습니다. 권인숙, 이 사람은 28개 법안에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대표 발의 아니면 공동 발의로 다 참여한 사람이에요. 비례대표 의원이 우리 용인시에 와서 지역구 의원 출마하겠다고 사무실 내고 우리 그 앞에 가서 영상 38도 그 뜨거운 낮에 일주일에 2번씩 가서 교탄하면서 외치고 집회했습니다. 22대 국회가 시작된 지 이제 석 달 조금 넘어갔어요. 그 사이에 요즘은 악법을 발의한다가 아니라 악법을 막 쏟아내고 있어요. 옛날에 했던 거 재탕 삼탕 연구하지도 않고 그대로 복사가 붙여갖고 계속 사회적 가치 실현 기본법안, 뭔 말인지 모르겠죠. 저게 뭔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아동 기본법안, 아동을 위해서 뭐 좀 좋은 거 하나보다. 조력 존엄사법,
그 안락사법입니다. 이런 법들을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법부 이야기 좀 할까요? 원래 우리나라는 상권분립이라서 입법부가 만든 법을 따라서 행정부가 정부 정책을 펼치고 사법부는 재판하게 되는데, 요즘 사법부는 사법 적극주의, 입법부에 그런 법이 없는데, 그런 법이 법률에도 헌법에도 없는데 자기들이 판결을 할 때 법을 만들어서 판결해요. 그러고 뭐라고 하냐면 문구에는 그런 게 없지만 그 속에 우리가 그런 법 정신을 찾아냈다고 주장합니다. 이스라엘이 동성혼 합법화하고 있는데요, 올해 1월 8일에 대법원 행정처가 이런 방침을 발표합니다. 앞으로 성별 정정 재판에서 성전환 수술 확인서는 필요 없다. 이게 2020년까지는 필수였는데요, 2020년 문재인 정부 때 슬그머니 대법원에서 참고사항으로 한다 이렇게 바꿨다가 올해 1월 8일 이제는 필요 없다. 그리고 며칠 후 4월 3일에 영동에 있는 청주지법 영동지원에 있는 신윤주 판사가 멀쩡한 청년 5명을 여자로 변경하는 재판을 해줬어요. 그보다 1년 전에 이미 작년 2월 13일에 서울 서부지방법원의 우인성 판사가 남자 1명을 여자로 바꿔줬어요. 그 얘기 제가 좀 이따 더 할 건데요. 그리고 올해 7월 18일에, 저기 17일 잘못됐죠. 18일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남자 동성 동거인에게 직장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려버렸습니다. 이 판결이 어마어마하게 심각한 판결입니다. 외국의 여러 사례를 볼 때에 입법부가 동성혼 합법화 결정을 해서 동성혼 합법화 된 나라가 있는가 하면 사법부가 저런 결정을 하고 1년 내에 동성혼 합법화 된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 이 상황을 볼 때에, 외국의 사회를 볼 때에 1년, 2년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9월 9일에는 우리 국회 대강당에서 한 500명이 모여서 이 문제를 놓고 우리 의사들과 함께 법률가들이 함께 학술대회도 하고 또 함께 국민대회를 하도록 보건법률가에서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설화를 근거로 남자를 여자로 바꿔버린 우인성 판사 이야기 제가 국민의회에 글을 써놨으니까 여러분 이 장면을 사진 좀 찍어주실래요? 해서 한번 검색해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제가 국민으로서 저 이야기를 다 하고 있으면 저것만 해도 한 15분 이야기해야 되니까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없고 사진 찍었다가 나중에 국민의회에서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사진 찍어서 한번 찾아보시면 제가 개혁신보에 글을 써놨습니다. 남자 몸을 가진 여자, 이게 말이 되느냐? 여러분, 멀쩡한 남자 몸에서 이런 몸 말하는 게 아니라 남자 성기를 말해요. 남성 성기 멀쩡히 가진 사람이 여자 목욕탕, 탈의실, 화장실 다 들어옵니다. 여자 스포츠 경기에 출전해야 합니다. 스포츠 경기에, 여자 경기에 남자가 출전하는 것도 문제지만 특별히 수영 선수들, 남자와 여자가 한 라커룸에서 계속 하루에 몇 번씩 옷을 갈아입는 게 너무 힘들다고 여학생들이 성토하니까 학교에서 무슨 조치를 취했냐면 이 여학생들을 데려다가 정신교육을 했대. 그 남자 앞에서 옷 갈아입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하도록 정신을 시켰다죠. 이 두 사람 같은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라고요. 이 사람 성범죄자, 전과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감옥에 들어갈 때 자기가 여자라고 주장하면서 여성교도소에 2017년 영국에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명을 성폭행했습니다. 여자가 여자를 성폭행했다. 근데 그 앞에 여자는 남자의 성기까지 멀쩡히 정상적인 몸을 갖고 있는데 여자라고 주장하는 가짜 여자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영국에서도 가능하고요. 지금 우리나라에 제가 말했잖아요. 우인성이가 신윤주가 판사라고 군대 가야 될 청년을 여자라고 바꿔줘 버렸어요. 우인성이는 그 사람의 정신이 여자면 여자다. 그리고 생거진천 사거용인이라는 이상한 소라를 끌어다가 판결문에 써놨어요. 직접. 한번 제가 쓴 걸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게 말도 안 되는 웃기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건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니까요. 멀쩡한 청년 5명을 근데
그 5명 뭐 우리 5천만 명 가운데 얼마 안 될 것 같습니까? 이런 일이 거기서 끝이 아니죠.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LA에서 여성 전용 사우나에 멀쩡한 남자가 입욕하러 들어온 일이 2번 있었어요. 여러분, 작년 12월에요 수안보에 호텔 사우나에서 남자 2명이 술을 한 잔 드시고 사우나에 왔는데 실수로, 이거 가끔씩 보면 이쪽이 화장실이 남자, 이게 여자, 뭐 헷갈리는 게 있어요. 찾아야 돼. 이 사람이 사우나 입구를 잘못 찾다가 여성 툭 들어갔는데 보니까 여성 사우나 안에 어떤 30대 여성분이 머리를 이렇게 말리고 있다가 거울에 비치는 남자가 보고는 기절한 거예요. 그러고는 정신과 치료받고 약물 난리 났어요. 그게 정상이죠. 그리고 그 남자들은 아니네, 잘못 들어왔네, 놀래서 도망쳐 나갔습니다. 일부러 들어온 건데 실수로 들어왔다가 나간 것뿐이에요. 해프닝이죠. 근데 해프닝이 아니라 이제 버젓이 잠깐 들었다가 도망쳐 나간 게 아니라 옷 벗고 목욕탕에 들어와서 20분 동안 목욕하고 나갔대. 자, 이런 일이, 그건 저 바다 건너 불국인가요? 지금 우리나라에 벌어지. 이런 이야기하면 누가 화를 내야 됩니까? 여기 계신 모든 남자보다 더 많이 계신 여성분들이 미쳤어, 말이 안 돼, 막아야 돼. 안 막으면 나랑 내 딸이랑 내 며느리가 고스란히 당할 건데요. 이거 영상 켜주세요. 안 켜집니까 이거?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여자대학 배구 경기. 빨간색 유니폼을 입은 한 선수가 공을 강하게 내려칩니다. 엄청난 속도로 공이 비껴가자 상대팀 선수는 놀람을 감추지 못합니다. 경기 내내 압도적 기량을 선보인 이 선수는 얼마 전까지 남성이었던 성전환 선수입니다. 빨간색 유니폼 팀은 3명의 성전환 선수를 내보냈고 상대팀도 여기 말하는 성전환 선수는 이날 성전환 선수라서 남자 여자들 뜻이 아니고요, 그냥 남자인데 선수가 참여하는 경기는 자기 여자라고 최근 주장하는, 다양해지고 그래서 있지만 여자라고 인정받는 그걸 보고 성전환 선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 선수로 활동할 당시 400위권이었던 토마스가 외과 수술 없이 호르몬 치료를 받은 뒤 외과 수술 안 했어요. 그냥 남자라니까. 2위에 오른 겁니다. 오빠요, 오빠. 그냥 오빠가 거기서 왜 나와? 근데 배구는 6명 시합하잖아요. 근데 한쪽에는 3명이 남자, 한쪽에는 2명이 남자. 그럼 누가 이길게? 당연하지, 3명이 남자. 우리 남자 셋, 여자 셋하고 남자 넷, 남자 둘, 여자 넷. 그러니까 이쪽이 이기지 당연히. 근데 그 시합이 이겼다, 이것도 문제지만 이게 그냥 남자라니까요. 저 사람 여자가 아니고, 성전환 수술을 할 때 그 성전환 선수가 성전환한 게 아니고 그냥 자기 성별만 바꾼 거예요. 미국에서 한번 성전환한 어떤 사람이 왜 바꿨냐고 했더니 우리나라는 잘 모르겠는데 미국을 바꾸면 이 자동차 보험료가 훨씬 싸대요. 100불씩인가 싸대. 자동차 보험료 적게 내려고 남자에서 여자로 바꾼 사람도 있어요. 참 간단하죠. 우리나라도 그러면 좋을까요, 여러분? 자동차 보험료 줄이기 위해서 나 여자야 이렇게 해가지고. 수술 없는 성별 전환 반대한다. 대법원 앞에 가서, 여러분 제가요 굉장히 고위공직자예요. 왜냐하면 제 출근하는 데가 어디냐면 서울시청, 대법원, 어제는 국회. 제가 무슨 고위공직자예요? 맨날 그런 데 출근합니까? 제가 용인 사람이 용인시청에는 자주 안 가는데 서울시청에는 되게 자주 갑니다. 뭐 수술하는 성병전염 반대한다. 남성 동성 커플 건강보험료 피부행 자작이 반대한다. 근데 결국에는 7월 18일에, 근데 여러분 이 연합신문 이 타이틀을 뽑아놓은 꼬라지 좀 보세요. 또 사랑이 이겼대. 대부분 전원합의체가 동성 커플 근보로 인정하고 나니까 사랑이 이겼대. 너무 잘 알고 있는 사실이죠. 프랑스 올림픽은 이게 미쳤어요. 개막식부터, 개막식이 아니라 개막장이었죠. 드래그 퀸을 내세워서 최고의 만찬을 모독하더니 결국에는 XY 염색체를 가진 IOC가 IBA라고 국제복싱연맹에서 이미 2년 전에 저 사람들 여자서 뛸 수 없다 실격시켰는데, 그걸 IBA를 배제시켜버리고 IOC가 자기들이 직접 이건 복싱은 우리가 주관한다 그러고는 그래서 국제복싱연맹이 너무 화가 났는지
저 선수에게 맞아가지고 45초 만에 기권한 그 선수에게 상금, 그 금메달 상금에 해당되는 1억 몇천 3천만 원인가를 자기들이 주겠다 이렇게 신문에 난 걸 봤어요. 결국 저 선수 금메달 땄지 않습니까? 아니 XY 염색체로 남자 여자 구별을 못하고 뭘 하냐 했더니 그 나라가 발행한 여권 갖고 우리는 결정하겠다. IOC가 대만에서 여자라고 여권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 그것을 여자로 받는다. 우리 대한체육회 앞에도 갔습니다. 저 가운데 피켓 번쩍 들고 있는 사람이 저입니다. 근데 여러분, 현재 조희대 대법원장이 2009년에 이 사람이 쓴 논문이 나왔는데, 논문에 성염색체 XY, XX 그 성염색체로 남성 여성 구별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논문에 써놓은 것이 발견됐어요. 우리 이런 글에 들어가서 댓글 써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요. 왜냐하면 인터넷에서의 진실은 질이 아니라 양이 결정하기 때문에, 여론이 결정하기 때문에, 그리고 판사들은 그 여론을 엄청 무서워하기 때문에, 판사들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한다 그러죠.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정치와 여론에 따라 결정하고 있어요. 행정부의 문제 좀 이야기할게요. 정부의 문제는 한마디로 말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문제입니다. 근데 국가인권위원회는 자기들은 강제권이 없으니까 권고만 할 수 있는데, 그 권고가 행정부나 교육부나 각급 기관에서 권고를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국가에다가 권고해서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만들어라. 그래서 벌써 작년 연말에 제4차 NAP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에 따라서 법무부가 각급 행정부의 모든 내용을 받아들여가고 다 총합해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만드는데, 그 속에 아까 제가 말한 성적 지향, 성별 저성 차별 금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이것 때문에 작년 가을에 한겨울에 성탄절 앞두고 우리 기름평 교수님 나이 70 앞도는 노인이 텐트 치고 거기 전기도 안 들어오는 곳에서 정말 지루하게 투쟁했습니다. 매일 그 앞에 가서 이렇게, 이건 마지막에 기념사진 찍은 것이고요, 사거리에 흩어져 소리 지르고 아침 출근 시간, 점심시간에 정말 열심히 싸웠는데, 정말 감사한 것은 이 부분은 이겼어요. 이 부분은.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의 이 악법 독소 조항을 거의 삭제했더니, 이 사람들이 그 무지개 행동이라는 퀴어 주장하는 그쪽 사람들이 저거 NAP에 우리가 말하는 독소 조항 다 삭제해왔더니 알맹이 없는 NAP라고 항의하는 시위를 작년 3월에, 올해 3월에 한 적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은혜로 이겼습니다. NAP에 있는 독소 조항 제거하라. 열심히 이렇게 목사들, 성도들 모여서 함께 싸워서 이겼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여러분, 이건요 꿈 같은 일인데요, 저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붉은 용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데, 근데 감사하게도 이번 대통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크게 받았는지, 안창호 장로님, 우리 한창호 목사님하고 성함이 똑같은, 이름이 똑같은데 우리 안창호 장로님이, 이분이 낙태 반대하지요, 동성애 반대하지요. 이것 때문에 야당 의원들이 지금 청문회 때 얼마나 때리쪼고 있는데, 바로 어제 아침 9시 40분에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하고 바로 나와서 정문 앞에서 또 1시간 동안, 햇빛 되게 뜨겁더라고요. 강력히 우리는 지지 기자회견하고, 저쪽 편 놈들은 반대, 안창호 반대한다고, 특별히 박주민 의원 나와가지고 반대한다고 외치고 있어요. 우리도 지지한다고, 더 이상 흠집내지 말라고, 이렇게 훌륭한 대상 후보자가 없다고 열심히 집회하고 돌아왔습니다. 학교 교육의 문제를 이야기 좀 할게요. 제가 입법부, 사법부, 행정, 교육, 문화, 실학 전체가 문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학생인권조례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학생인권조례에는 무슨 문제가 있냐? 학생인권조례,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5조 보면 여기에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과 임신과 출산의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학생인권조례는 한마디로 말해서 학생판 차별금지법입니다. 서울, 경기,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7곳이 이것이 의회가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 그러면 성적 지향 차별 금지라는 말은 성적 지향은 성적을 높인다는 뜻이 아니고요. 내가 남자인데 성적은 사랑의 대상으로, 성적으로 사랑할 대상으로 남자를 사랑할 거냐, 여자를 사랑할 거냐, 남자도 사랑하고 여자도 사랑할 거냐, 강아지를 사랑할 거냐, 아니면 소련의 어떤 여자는, 아가씨는 그 트렁크 박스 큰 거 있대, 이거랑 드레스 입고 사진 찍은 거 제가 본 적 있어요. 이 사람은 성적인 대상으로, 이 아가씨는 또 이 여행 트렁크를 자기의 성적인 대상으로 삼았어. 결혼한다고 드레스 입고 사진 찍은 거 봤어요. 내가 성적인 대상으로, 사랑할 대상으로 누구를 지향하느냐, 이게 성적 지향이고요. 성별 정체성은 뭐냐면, 여러분 저 남자로 보이죠? 남자 저 맞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자기 누가 봐도 남자로 보이는데 자기 여자래, 스스로 여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성별 정체, 자기가 정체 아이덴티티가 남자냐 여자냐. 근데 그것만이 아니고요, 다양한 것이 더 있습니다. 뭐가 있냐, 저건 PD수첩에 나온 것이고, 저거 말고도 수백 종류의 성별 정성이 더 있어요. 저 이름들이 다 뭔지도 모르겠죠. 저 가운데 어떤 것이 있냐면 젠더 플루이드가 있어요. 플루이드는 이 액체는 이렇게 흐르잖아요. 자기의 젠더가 유동적으로 움직인데, 기분에 따라서 남자도 됐다가 여자도 됐다가 또 남자 됐다가 여자 됐다가, 언제 남자 된지 언제 된지 자기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찌 알겠어. 젠더가 움직인대 계속. 이런 성별을 다 인정해야 되고, 그걸 차별하면 좀 웃기는 게 아니라 범법 행위가 되는 그런 법을 만들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 경기도의 학생인권조례에 거기 들어있기 때문에, 경기도 안에 있는 학생은 야 무슨 남자 여자였다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해, 이렇게 말하면 그게 범법 행위입니다. 처벌받습니다. 제가 농담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그게 사실이라니까요. 근데 서울과 충남 두 군데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시켜 놨더니 또 가처분청에서 다시 살아나 있고요. 그리고 지금 22대 국회에서는 아예 학생인권 조례가 아니라 학생인권 법을 국가에서 만들자고 국회에서 지금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통과되면 전국 17개 광역시도가 다 학생인권 법으로 다 차별금지가 통과돼 버리죠. 국가인권위원회가 만들어 온 저 자료 한번 보실래요? 저 조그만 오른쪽에 조그만 글씨 안 보이니까 크게 써놨다. 남자 말고 나, 여자 말고 나. 그건 뭐죠? 남자 말고 나 뭐 있어? 남자냐 여자냐는 태어나서 아기 보고, 제가 2달 전에 손녀를 낳았어요. 손녀 확실합니다. 손녀인지 손자인지 모르는 애를 낳은 게 아니라 저 확실히 손녀 맞습니다. 근데 저 사람들은 그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어찌 알아? 지가 커가지고 본인이 느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건데 그걸 어찌 아니? 아니 애기 태어나면 우리 기본적으로 물어요.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근데 앞으로는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걸 모릅니까? 애기도 알고 할머니도 알고 다 알지. 박사님도 알고 무학자도 알고 애기 남자인지 여자인지 다 알지. 근데 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아냐고. 남자 말고 나, 여자 말고 나 뭐 있습니까? 국가인권위원회가 저런 짓들을 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나라에 여성가족부라고 있죠. 거기 여성가족부에 여성 없습니다. 우먼 없어요. 영어로 된 거 읽어보세요. 그 여성은 젠더 이퀄리티, 성평등. 거기 여는 계집여가 아니고 같을 여자예요. 젠더 이퀄리티.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후원회가 하는 행사의 제목 한번 보세요. 여기 우리 어린이들이 와 있는데 너무 죄송합니다. 나는 섹스하는 청소년입니다. 이거 타이틀이에요. 청소년들에게 이걸 가르쳐. 자, 보여드릴게요. 성적 자기 결정권. 내가 성관계를 할지 안 할지는 내가 결정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괴물이 생겨났는가? 소리를 좀 불러주세요. 소리. 꼭 섹스를 합니다. 아니 다시 보여줄게요. 소리 키워주세요. 청소년도 성적 권리를 가진 인간입니다. 성욕이 있고 섹스를 합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에서 알수 했던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 청소년도 인간입니다. 공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에 임신과 출산,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임신과 출산은 섹스를 한다면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위험입니다. 여러분도 피임하시잖아요. 피임하는데 실패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잘못해서 임신을 했어요. 그걸로 처벌받는 게 뭐라요? 저출산 시대라면서요. 그래서 동성애도 반대하시잖아. 누가 저출산 시대라고 저 하여 학생 보고 애기 낳아서 인구 늘리라고 말한 적이 여러분,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건 없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체벌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너 20살 됐냐? 안 됐습니다. 아까 청소년 활동가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참 누짓단이 똑똑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학생 인권조례가 만드는 괴물입니다. 누가 15살 여학생을 보고 애기 낳아서 저출산 문제 해결하라고 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학생은 보통 사람과 다른 점이 뭐냐? 우리 여러분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이 모든 사람은 인권이 있어요. 천부 인권이 다 있어요.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학생과 보통 사람의 다른 점은 학생은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학생이잖아요. 그럼 공부할 학생이 필요한 건 인권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학습권이 필요하죠. 말은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한양으로 보내라 그랬는데 지금 공부 못하는 순위 1등, 2등이 경기도하고 서울이에요. 학교 교권은 완전 추락했습니다. 서희초등학교 선생님 자결한 사건 때문에 전국이 발칵 뒤집었는데 그건요 빙산의 일각이고요. 사실은 수백 건이 그런 건이 있습니다. 학생이 선생님을 때리고 교탁에 들어넣어서 자 보시요.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한 남학생이 교단에 들어누워 휴대전화를 들여다봅니다. SBS 교사는 뉴스입니다. 학생의 행동을 무시한 채 수업에 집중했고 다른 학생들도 말리지 안 않습니다. 말려 선생님이 문제 말리면 학생이 휴대전화를 차별금지법에 걸려요. 모습을 촬영했는데 야단치면 차별금지법에 걸려요. 학생인권조례에 걸려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못 말립니다. 영상이 올라온 계정에는 수업 중 남학생이 상의를 벗고 있거나 채팅 앱을 즐기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이 내용이 알려지자 온라인상에선 교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학교 측은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네, 그만 볼게요. 여러분, 저거 말리면 차별금지 그리고 학생인권조례는 뭐냐면 학생인권옹호관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학생이 고발하면 바로 선생님과 학생을 분리하는데 선생님에게 누가 무슨 건으로 왜 고발했는지 설명을 안 해요. 그리고 바로 구별하고 이 차단이라는 것은 선생님 한쪽에 감금해놓고 그때부터 조사를 시작하는데 하도 시달려갖고 거의 자살할 지경입니다. 한두 건이 아닙니다. 수백 건이 있습니다. 한 선생님은 목사님 사모님인데 선생님은 하도 시달리다가 막 정말 스트레스 죽을 것 같은데 그때 우리 기름병 교수님이 선생님 사모님 그러고 계시지 말고 선생님들을 모아봐가지고 단체를 만드세요. 이래서 결국에는 학생 그 단체 대표가 돼버렸어요.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우리 육진경 선생님이십니다. 아까 제가 말한 대로 학생이 진급을 해도 2학년 3학년 올라가도 더 이상 공부를 따라갈 수 없는 숫자가 제일 많은 데가 서울 경기도예요. 저게 다 학생인권조례에 만들어진 순서대로입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하라. 경기도 우리 교육청에서 또 도청에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폐지하라. 얼마나 우리가 세미나를 많이 하고 기자회견을 하고 규탄대회를 하고 재작년 2022년 가을에 청주 교원대학교에 교과서 공청회에 갔습니다. 우리나라 교과서는 5년마다 한 번씩 교과과정을 만들어서 그 교과과정에 따라서 교과서를 만들고 학생을 가르치는데 교과과정에 갔는데 공청회에 제가 들은 데가 보건 과목이에요. 이 자료에 56쪽 왼쪽 하단 학습 목표 13세, 14세, 15세 이 아이들에게 학습 목표가 뭐냐면 HIV 보균자도 사랑을 느끼고 실행할 권리가 있다. 학습 목표는 뭐냐면 동료, 친구들이 그걸 하면 적극 지지하게 하는 것이 학습 목표래. HIV가 뭔지 아시죠? 에이즈를 일으키는 바이러스 이름입니다.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 때문에 얼마나 교회가 폐쇄당하고 격리당하고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보다 수십 배 문제가 되는 HIV 보균자도 그걸 마음껏 실행할 권리가 있다. 이게 지금 보건과목에서 가르치는 학습 목표가 돼서 되겠습니까? 퀴어 신학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퀴어 신학 이 두 가지가 성립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퀴어 신학, 퀴어 성경 주석이 구약 따로 신약 따로 버젓이 나와 있는 지경입니다. 이 퀴어 신학은 사탄의 신학입니다. 퀴어 신학은 예수님도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경의 모든 인물도 다 퀴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룻과 나오미는 레즈비언 관계였다고 모독을 합니다. 다윗과 요나단 동성애 관계인데 사울이 사실은 그것을 삼각관계였어. 질투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고 모독을 합니다. 다니엘과 환관장 그렇게 사랑받은 이유가 동성애 관계였다고. 백부장 하인을 사랑했는데 이 하인이 어린 하인이니까 소아성애 플러스 동성애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했다고 말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큐어 신학이 지금 가르치고 있어. 예수님과 요한 사이가 그렇고 그런 관계였다고 이렇게 모독을 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큐어 축제 나와서 서울시청 2015년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축제하려고 할 때에 그때부터 우리가 대한문 앞에서 국민대회, 그 국민대회 정확히 이르면 퀴어 축제 반대 국민대회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때는 쉬었다가 2022년에 10만 명이 나와서 막았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저거 뭐 5천 명, 1만 명밖에 안 돼 보이죠. 2023년에 15만 명이 나와서 막았습니다. 올해 20만 명이 나와서 막았어요. 여러분, 저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은 거룩한 방파제입니다. 방파제는 뭘로 만드냐면 테트라포드로 만들죠. 제 가슴에 있는 배지 테트라포드입니다. 올해 10월 27일 종교개혁주일, 주일 오후 2시에 우리 광화문부터 서울역까지 전국에 200만 명이 모여서 막자. 대법원에서 지금 동성합법의 길을 열어줘 버리는데 이런 판결 내리고 외국이 다 동성합법화 되어버렸다. 이거 막지 않으면 한국교회에 소망이 없다. 경각심을 가지고 여러분 그 자리에 나와서 함께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테트라포드는 바닷가에 모여 있어야 파도를 막을 수 있지 집에 우두커니 있어갖고는 못 막습니다.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제가 이거 이야기하려면 또 1시간 걸리니까 사진 찍으세요. 사진 찍어서 우리 악법대응본부 유튜브에 들어오셔가지고 영상 제가 봐주시고요, 구독도 눌러주시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영상들이 종종 제공될 텐데, 제 이야기는 제가 할 수가 없어갖고 한 커터씩 보여주고 빨리 지나가고 끝날 테니까 저 제목 찾아서 영상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남자 여자 바꾸고 사는 것은 토에바, 가정하다. 그 가정하다는 말을 우상숭배와 인신제사에 서시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정하다고 말합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런 문제를 위해서 한번 같이 읽으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7가지 기도 제목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고 읽으면서 기도합니다. 시작.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마지막, 지금 기도한 것을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